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임신 시도를 위해 난임병원에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임신 시도 방법을 바꿀 때 몇 번이나 시도를 해보고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부관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리가 규칙적인 분이라면 배란기에 맞춰서 자연주기로 약을 사용하지 않고 날만 잡아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생리 중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에 물혹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배란기 이틀 전쯤 다시 오셔서 자라는 난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본 후에 일단 날을 한번 지정해 드립니다. 이때 이제 꼭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 언제가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규칙적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높이려고 할 경우 등에는 배란 유도제 등을 사용해서 약을 먹으면서 임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배란 유도를 통한 부부관계 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공하면 감사하게 끝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공수정이라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 시술을 간단히 비교하면 인공수정은 농축된 정액을 넣어주는 거고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밖으로 채취해서 배알을 만든 후 이 배알을 자궁곽 내에 넣어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먼저 의학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즉 양쪽 난관 폐쇄, 남편의 심한 약희소기형 정자증이나 무정자증이라면 당연히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난소의 기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거나 머지않아 폐경이 될 위험이 있다면 순서를 따지지 않고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의학적인 적응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5대 독자라든지 장손이라든지 부모님이 아파서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가족 사회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결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게 되면 인공수정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안 돼서 쉬는 주기에 자연주기 인공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 몇 달 쉬다가 여러 여건이 안 되면 가볍게 배란 유도 형식으로 약과 주사를 사용해서 인공수정을 해보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거리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니시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도로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배란 유도를 한두 번 시도하고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도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문제나 기타 상황으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하는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날을 잡아야 하는데 못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차라리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임신 시도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설명드리면 환자 부부가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나이가 35세 이하로 젊고 난임검사상 별 이상이 없고 임신 시도를 한 지 6개월 이하라면 4회에서 5회 정도 배란 유도 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나이는 젊더라도 나팔관이 주변부 유착이 있거나 정액 소견에서 숫자나 운동성, 정상 정자 비율 등이 재검을 지속적으로 하한선 이하로 밝혀지면 두세 번 배란 유도를 통한 임신 시도를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이가 비교적 많고 별 이상이 없다면 3번 정도는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나이가 만으로 39세를 넘어가면 2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시도 횟수를 정해놓은 다음에 검사상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한두 번 차감해서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정액을 대신 넣어주는 행위가 인공적인 것이지 정자가 난자를 만나 결합하고 수정하는 모든 그 다음 상황은 여성의 자궁과 난관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인공수정까지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임신 시도 방법의 종류와 몇 차례나 시도해서 안 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항상 부부와 주치의 선생님이 함께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